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K. 오늘은 지난번에 방송한 특집 공백, 제주가 채워야 하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나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백이라는 제목의 뜻과 또 주제로 선택한 의료와 헬스케어 타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주의 의료를 어떻게 채울지, 또 헬스케어 타운의 의료를 어떻게 채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주의 부족한 의료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의 부족한 기능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해외 여러 사례를 취재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일본과 싱가포르 현지를 취재하고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했던 곳은 미국 텍사스였습니다. 세계 최대 보건의료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1945년에 설립된 이곳은 여러 대학 등 교육기관과 병원, 지원기관이 들어서 있어서 암이나 재활치료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와 세계 최대 규모 어린이 병원도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네. 연간 800만 명 넘는 환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경제적 효과만 연간 3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번 특집에서는 취재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례고 눈여겨볼 점도 참 많은 곳이지만 제주와 여러 환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MD 앤더슨이란 사업가가 과거 의료복합도시 건립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게 시초인데요. 민간 자본에 의해 민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주변으로 병원과 의료연구시설, 대학 등이 몰렸고요. 이를 지방정부가 뒷받침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곳은 전 세계 의료 1번지이긴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리병원이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 이유에서 최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의료 특화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도 관심이 가긴 했지만 의료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대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여러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번 특집을 통해서 취재한 일본 고베 의료산업도시 그리고 싱가포르 원로스 바이오폴리스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탄생한 의료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주 헬스케어 타운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라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제주와 여러 여건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고베시에 있는 의료 산업 도시는 그 폐허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고베시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항만별 물동량이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시아 최고의 무역항으로 자리했는데요. 이렇게 번성하던 도시는 1995년 한신 대지진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기반 시설이 무너지면서 당시 재산 피해만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된 건데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추진한 게 바로 의료 산업 도시입니다. 사실 이 지진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원래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지진 이후에 고베 시민들에게는 이 관광보다는 의료가 더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모아지면서 의료 산업 도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 산업 도시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이긴 한데 단순한 그 산업 도시로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 일본 고베시 주민들이 찾고 있나요? 네, 고베 의료 산업 도시는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원들이 밀집해 있는 메디컬 클러스터, 그리고 연구기관과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리한 R&D 클러스터,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 부서기관이 있는 시뮬레이션 클러스터 이렇게 세 개 구역인데요. 이 중에서도 메디컬 클러스터는 고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메디컬 클러스터는 고베 중앙시민병원을 중심으로 8개의 전문병원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고베 중앙시민병원은 일본에서도 전국 응급의료평가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수준 높은 종합병원이고요. 이 외에도 효고현립 어린이 전문병원,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 수술을 했던 고베 아이센터 안과병원, 고베대학병원 국제암연구센터, 재활병원 등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고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이라는 게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환자마다 똑같은 질병이라도 양상이 달라서
한 병원에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긴 불가능한데요. 네. 고베시는 이처럼 고도로 전문화된 병원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웬만한 질병은 이 고베라는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고베 의료산업도시에서 그 메디컬 클러스터 말고 다른 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고베 의료산업도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R&D 클러스터입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죠. 신약과 같은 제약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자리에 있고요. 재생의학이나 세포연구, 건강식품 개발과 같은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데요. 일본의 첫 수술 지원 로봇인 히노토리가 이곳 의료산업도시에서 탄생했습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고 값비싼 의료기기가 바로 수술 로봇인데요. 현재 아시아 지역으로 의료기기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고부가 가치를 올리고 있고요. 이처럼 고베 의료산업도시에서 생기는 경제 유발 효과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둔 세수만도 6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고베 의료산업도시가 잘 안착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럼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공 비결에는 고베시와 일본 정부의 노력이 컸습니다. 사실 고베시가 의료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바로 민간의 업체들이 입주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이곳에 제일 먼저 둥지를 튼 건 이화학연구소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확장이 필요한 병원들이 옮겨왔고요. 그리고 효고 현립대학, 코난대학 캠퍼스 등도 입주했습니다. 이 사이 고베시는 이곳에 공용 사무실과 저렴한 임대 연구실 등을 갖춰놓고 민간 기업을 유치했고요. 일본 정부는 슈퍼컴퓨터까지 이곳에 배치하면서 기업들의 연구 활동을 도왔습니다.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인재를 공급받고 병원에서 여러 의료 관련 임상 데이터를 받았고요. 네. 반면 대학은 연구할 수 있는 공간과 일자리를 얻게 되고 병원은 새로운 치료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고요. 고베시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이곳은 지역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던가요? 사실 싱가포르는 동남아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이죠. 어떻게 보면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작한 게 바로 원노스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원노스는 영국군이 주둔하던 북위 1도 지역 200만 제곱미터 부지에 4개의 클러스터와 상업, 주거시설을 결합시킨 새로운 단지인데요. 이 안에서도 주목받는 곳이 바로 바이오폴리스, 의료산업단지입니다. 입주 기업을 위한 저렴한 공용 사무실과 연구실, 공용 장비를 갖춘 산업용 빌딩이 밀집한 곳인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을 시작으로 해외 합작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갔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부 연구과제 참여, 투자 지원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초기 재정 부담은 제쳐두고 연구에만 전념하라 이런 뜻이었죠. 이곳에서 나온 연구 성과는 지역 병원과 연계해서 지역 의료의 수준을 높여가고요. 네. 기업들은 신약 개발 등을 통해서 산업적인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현재 싱가포르는 전 세계 의약품의 40%를 생산하는 의료 허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의료 산업을 키우려고 했던 정부나 그 지자체의 지자체. 노력이 참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의료 산업 형태가 아닌 다른 사례들도 취재하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고베시에 있는 시아와세노 무라,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행복의 마을, 일명 행복촌인데요. 이 모든 시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는 시민복지 조례에 따라서 고베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와 공익재단을 꾸려서 조성한 곳입니다. 면적은 제주 헬스케어 타운과 비슷한 면적 200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일종의 복지단지인데요. 이 전체 38개 시설 가운데 3분의 1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의료시설로 구성돼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공원과 숙박, 레저, 스포츠 시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일반 시민 모두 이곳에서 휴식하고 즐기라라는 뜻인데요. 일종의 실버타운과 복지시설, 요양재활병원, 여가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인 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기능들이 한데 모여 있는 만큼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 속 늘어나는 복지와 의료 수요를 한 번에 충족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에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주는 이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리고 삼남 삼북이라는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앞두면서 늘어나는 의료와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여러 과제를 떠안고 있죠. 이 과제는 이 제주 도정은 물론 지역 의료계, 학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 헬스케어 타운 역시 여기에 어떠한 기능을 담았을 때 제주에 도움이 될지 함께 고민하고 채워간다면 이곳이 분명 제주 전체의 의료 안전망, 또 돌봄망 또는 복지망에 보탬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훈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